주말 내내 침대와 물화일체가 되어 누워 있었는데 일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천근만근이신가요? 분명히 잠도 10시간 넘게 잤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밀린 드라마도 봤는데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의욕은커녕 무기력함만 더 깊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나태한가? 나는 왜 남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살지 못할까? 의지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나빠진 것도 의지력이 바닥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 사령탑인 전두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최후의 통첩, 즉 강제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휴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의 휴식이 사실은 뇌를 더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단 15분 만에 전두엽을 세척하고 활력을 되찾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번아웃 없는 삶으로 바꿔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번아웃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몸만 쉬는 것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죠. 끝없이 올라오는 쇼츠, 인스타그램 피드, 자극적인 뉴스들. 우리는 이걸 휴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옥 같은 연장근무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분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수만 가지 정보는 전두엽 입장에선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뇌가 고사양 컴퓨터라면 전두엽은 CPU입니다. 몸을 뉘이고 폰을 보는 행위는 컴퓨터 모니터만 꺼놓고 본체에서는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팬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온도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모니터 껐으니까 쉬고 있는 거잖아 라고 우기는 셈이죠. 결국 CPU 온도가 한계치에 도달하면 컴퓨터는 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의 실체입니다. 뇌가 살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뇌는 대체 언제 쉴까요? 뇌에는 우리 몸의 림프계처럼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뇌세포 사이사이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과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걸 제때 씻어내지 못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 하수도는 뇌가 아무런 외부 자극을 처리하지 않을 때만 입구를 엽니다. 특히 뇌가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켜져야 뇌는 비로소 뒤엉킨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며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번아웃이 왔다는 것은 이 하수도가 꽉 막혀서 여러분의 뇌가 오물 속에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조리대 위에 설거지거리가 천장까지 쌓여 있는데 거기서 다시 맛있는 요리를 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요리법이 아니라 쌓인 설거지거리를 싹 치우는 강제 비우기 시간입니다. 현대인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정보 중독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인이 하루에 처리하는 정보량은 100년 전 사람들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보다 많습니다. 뇌의 하드웨어는 선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프트웨어만 무한대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격이죠. 특히 도파민이 문제입니다. 짧고 강렬한 자극은 뇌의 보상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의 사소한 행복이나 업무의 성취감은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번아웃을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한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 도파민 지옥 속에서 여러분의 전두엽이 타버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능적으로 쉬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막힌 뇌의 하수도를 뚫고 전두엽을 즉각적으로 세척하는 3가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레인 덤프. 우리 뇌를 무겁게 만드는 건 미해결 과제들입니다. 그 메일 답장했나? 내일 장 봐야 하는데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잡념들이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며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지금 즉시 종이를 꺼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 할 일, 후회되는 감정을 다 적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다 적고 나면 뇌는 이 정보는 이제 외부 저장소에 보관되었다
라고 인식하고 그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이 작업만으로도 뇌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둘째, 15분 무감각 휴식.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알람을 15분 맞춥니다. 빛을 차단하는 안대를 쓰거나 불을 끄세요. 이어폰도 빼고 소음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우세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세요. 그냥 뇌가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겁니다. 이때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풀 가동합니다. 하루 딱 한 번 25분이 3시간의 낮잠이나 10시간의 폰보기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두엽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아날로그 감각 회복. 망가진 보상 회로를 고치려면 자극의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핸드폰 없이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때의 느낌, 커피를 마실 때의 향기, 밖을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 이런 사소한 감각 정보들은 뇌의 전전두엽을 안정시키고 도파민 리셉터를 정상으로 되돌려줍니다. 이 5가지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에 이식해 봅시다. 딱 3일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1일차, 자극 차단의 날. 퇴근 후 스마트폰을 현관에 두거나 다른 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20분간 어두운 방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뇌에 이제 정보 복격은 끝났어. 안심하고 청소를 시작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날입니다. 2일차, 뇌 용량 확보의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브레인 덤프를 해보세요. 복잡한 생각 5가지를 종이에 적고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에는 핸드폰을 두고 10분만 공원을 걷거나 하늘을 보세요. 3일차, 리듬 최적화의 날. 아까 공부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90분 집중, 15분 무감각 휴식을 실천해보세요. 15분 쉴 때 절대 폰을 보지 마세요. 대형 정찰기가 여러분의 뇌를 한 바퀴 돌며 피로를 싹 걷어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3일 뒤, 첫날에 무거웠던 머리와 마지막 날에 맑아진 머리를 나란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원래 이렇게 강력하고 맑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아웃은 여러분이 약해서 온 불청객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뇌가 주는 훈장이자 휴식 권고입니다. 뇌가 원하는 방식대로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전력을 다해 당신을 도울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맑아진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틈을 만들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뇌를 깨끗이 비우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돈이 되는 정보를 단번에 포착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옆을 지나가도 보지 못합니다. 이건 운의 차이가 아니라 뇌 안의 고성능 안테나, RAS, 망상 활성계 세팅의 차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가만히 있어도 운이 따라붙게 만드는 뇌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번아웃을 넘어 당신에게 쏟아질 기회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시죠. 뉴런의 속삭임이었습니다.